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3회차 기능사 필기 시험 일정 안내문과 그리고 사전 입력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전 입력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을 예약하는 첫날 5월 22일 날 이 많은 종목이 이렇게 예약이 몰리기 때문에 대기열 현상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편의 제공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능사 시험, 필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 또는 나중에 실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 사전 입력 기간을 이용해서 사전 입력 제도를 이용하셔서 보다 접수 당일날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대기열 탑승을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사전 입력이라는 조치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장소로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장소로 예약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다 첫날 마감돼 버리면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또 추가 자리 열어주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시험장을 추가 자리를 안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여건의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분들이 웬만하면 첫날 예약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사전 입력 기간 시작된 만큼 준비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미리 사전 입력 제도를 통해서 종목 선택까지는 미리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능사 3회차 필기 원서 접수 안내문 공문서를 한번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자격증 시험을 정말 나는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첫 단추가 바로 안내문을 꼼꼼하게 공지사항을 읽어보는 겁니다. 이거부터 일단 출발을 제대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PDF 문서를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바탕화면에 저장을 좀 할게요. 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야, 맞다. 이거 저기 추가돼서 안 됐죠? 바탕화면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원서 접수 안내문 열어보겠습니다. 확대를 좀 할게요. 자, 기능사 3회차 필기시험 원서 접수 안내문 기능장하고 같이 지금 공지문이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적혀있다시피 23년도 3회차 기능사 필기시험 예약 일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이 있으니 착오 없도록 숙지해달라 이 뜻입니다. 자, 종목은 기능사 종목 74개 종목, 그 다음 기능장 종목 25개 종목이 진행이 됩니다. 23년 5월 22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전 9시 한 50분 정도까지는 컴퓨터 앞에 계셔야 되겠죠. 아니면 모바일 그 큐넷 어플을 미리 로그인해서 접속까지 해 놓으시는 게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일간 접수 기간을 받고요.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혹시나 내가 기능사를 볼 생각이 없다가 좀 하나 볼까?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을 추가로 줍니다. 23년 6월 18일 날 해가지고 18일, 19일 이틀간 추가 예약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녀 좌석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선착순 추가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환불 규정은 50% 환불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응시 종목별 수수료 관련해서 메뉴가 있으니까 이건 또 링크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환불 규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늦게 예약을 해가지고 먼 거리로 일단 임시로 예약을 해놨다. 나는 인천에 거주하는데 내가 제주도로 일단 예약을 걸어놨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시험을 일단은 예약은 걸어놔야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제주도까지 내가 갈 여건이 안 되니까 가까운 장소가 혹시나 열릴 거를 기대하고 장소 변경 서비스 기간을 공단에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인천 지역에 혹시나 추가 자리로 가까운 장소가 혹시 있게 되면 장소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3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기간 동안 장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바꿀 수 있어요. 네. 자, 장소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기간, 시험이 진행되는 기간은 기능사는 23년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바로 필기시험 그 답안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모니터에 몇 점이 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필기시험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절대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사진 촬영하시면 실격 처리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만 모니터상의 점수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확실히 뜨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고 나중에 정식으로 큐넷 사이트에 그 발표 자료가 뜨는 거는 7월 6일날 이때 발표가 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 꼭 읽어봐야겠죠? 네. 혹시나 앞에 회차랑 좀 달라진 규정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체크하시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준비물을 뭐 가져가라, 어떤 걸 주의해라, 이런 거를 분명히 공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문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시험 접수를 하시고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냅다 시험 공부만 그냥 해서 공부만 한다고 그 필기 종목에 대한 내용만 안다고 해서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행정 절차를 잘 숙지하셔야 돼요. 자, 유의사항 읽어볼게요. 원서 접수 완료 후에 응시 종목의 변경 등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접수 시 응시 종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수해달라 이거죠. 자, 그래서 접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취소하고 재접수가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증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 실제 나 혼자 산다 TV 프로에 뭐 등장했던 출연자가 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을 보러 갔는데 실제 기능사 필기시험 보러 가면서 신분증을 챙기지 않아서 부랴부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매니저한테 막 급하게 신분증 좀 가져다달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그만큼 신분증을 빼먹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되니까 항상 신분증을 꼭 챙겨달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퇴실 조치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신분증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가기 메뉴 따로 누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링크 파일 누르셔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에는 학생 신분이면 당연히 학생증을 지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증 규정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요. 생년월일 들어가야 되고요. 학교장 그 도장 마크가 찍혀 있는 이런 사항들이 다 만족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표에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수험표는 반드시 가져가셔라. 왜 제가 유독 이걸 강조드리냐면 인천시험장의 경우에는 인천산업인력공단 지사하고 인천 그 대한상공회에서 인천인력개발원 그 건물 옆에 디지털 시험센터가 있는데 이 두 개 건물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엇갈려 하세요. 건물을 잘못 들어가시는 경우가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아예 단골 멘트로 감독관이 항상 그 얘기합니다. 여기는 인천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건물입니다. 만약에 인천인력개발원 뭐 디지털 시험센터로 수험표에 시험 장소가 찍혀 있으신 분들은 뒤편에 있는 건물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 멘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표 꼭 챙겨 가시고 항상 30분 전에 미리 일찍 가 있으세요. 괜히 시간 맞춰서 딱 가겠다고 하셨다가 건물 잘못 들어가면 또 지각으로 시험장 출입이 불가능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기억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여러분 기억력에 대해서 스스로에 믿지 마시고 수험표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항상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그렇게 체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자격증 시험 보겠다는 사람이 수험표를 안 들고 간다는 건 말 그대로 태도 불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기능사 종목 이외에도 뭐 각 등급별 응시시 공학용 계산기는 허용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에서 정해놓은 그 기종의 공학용 계산기 모델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 모델 허용군도 여기 바로가기 이게 하이퍼링크 메뉴 뜨죠? 그래서 반드시 클릭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CBT 기반으로 시험이 된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눌러서 정답 체크를 하는 전자 방식이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3년간 응시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절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이상한 부정행위 수법 같은 거 연구하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본인 실력으로 시험 보시어서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자,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몇 조 몇 항에 따라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절대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몸에서 해제하셔야 됩니다. 전원도 확실히 다 끄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 벨소리가 울리거나 진동이 울려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폰 전원 차단하는 거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는 절대 공개하지 않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수험표와 메모지 등의 별도로 본인이 가져온 메모지나 수험표에는 시험 문제 관련해서 어떠한 작업도 메모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가 가능한 종이는 시험장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감독관이 지급하는 메모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반납해야 되겠죠.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숙지사항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보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진법 계산 문제가 이제 필기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 작업을 해야 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정색 볼펜과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수험표, 신분증 이 네 가지는 꼭 챙겨 가시라는 거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공문서는 다 읽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시험장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장이 거주지에서 어디가 가까운가 정도는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겠죠. 물론 시험 예약하는 당일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사전에 공단 측하고 시험장 그 빌려주는 기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능사 시험장, 필기 시험장 현황 한번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 누를게요. 자, 여기서 편집 사양 누르고요. 자, 여기서 저는 인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인천 지역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인천 지역으로 시험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을 조회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 경인 지역 본부를 포함해서 인천 지역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간석동에 CBT 센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시험장이 이번에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하공업전문대학도 시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인하공전 캠퍼스 같이 있죠. 그쪽 시험장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천 디지털시험센터가 현재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인천인력개발원 쪽도 시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설학원인데 주안동 쪽에도 시험장 열어주네요. 자, 평촌경영고등학교 경인지역본부 경기도권 안양 쪽 열어주고요. 수원 쪽도 열어주네요.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그 다음 안산 쪽 안산공고, 그 다음 수원 쪽 31공고 열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열어줍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수원정보과학고, 경기도 기술학교 뭐 이렇게 쭉 열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남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인천인력개발원이 바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기시험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엑셀 파일도 이렇게 꼭 열어보셔서, 그럼 난 여기로 예약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조회를 쭉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로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검색을 하셔서 자세히 숙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거는 이제 특정 자격증 종목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번 3회차에도 있을 겁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죠. 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필기 과목에서 분명히 우리가 60문제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암기하는 관점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냐면, 문제하고 답을 암기를 하시게 되면 운 좋게 필기는 합격해도 실기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한 실기 시험 절차에서는, 관문에서는 이 방식이, 암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리즘 파트 문제, 시언어 자바 알고리즘 풀 때 필기 과목에서 배웠던 and, or, not 이런 논리 연산과 관련된 문법이 기능사 실기에서 그대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수학 계산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배경을 이해하고 디버깅을 하는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종목이고, 그래서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실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시험 보고 검은색 볼펜이나 공학용 계산기, 신분증, 뭐 이런 간단한 준비물들만 가져가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 외관상 쉬워 보이죠? 근데 시험을 응시하는 당사자는 머리가 터져 죽어나 합니다. 앉아서 보는 주관식 시험이 여러분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체질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작업형으로 하는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능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처리 기능사는 특이하게 주관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절대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관점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필기 단계에서부터 배경을 알고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50대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겁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워낙에 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도 많이 하셨고, 알고 계신 백그라운드 경험도 많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아실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군 입대를 위해서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는 고3 졸업 이후에 20대 분들, 저는 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거 뭐 무슨 어줍지 않게 그냥 뭐 2달, 3달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출판사 책을 사서 보고 그 출판사 책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정말로 학원을 가까운 데 알아보셔서 계획적으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마음 굳게 다짐하고 먹으셔야 돼요. 3수, 4수, 5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앞에 회차가 그나마 40%대가 좀 높게 나오는 합격률이 보이긴 했으나 그래도 50% 밑으로기 때문에 탈락자가 더 여전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내가 난 한 3수, 4수까지도 나는 감수할 자신이 있느냐 라는 그런 마음다짐을 하셔서 좀 근성 있게 시험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요.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시험이구나 라고 어떤 그런 좀 경험을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한번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고 나서 혹시나 두 번째 보시는 분들은 시험의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미 벌써 앞에 시험 회차에서 경험하셨을 테니까 더 내실 있게 좀 심화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기는 얼마 없을지 몰라도 실기가 워낙에 이 주관식 단어가 많이 동작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문제를 낼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파트의 내용을 주관식으로 또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리즘도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비중의 부분을 기습적으로 또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관점으로 시험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관련해서 동영상 계속 올리기도 할 거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3회차 기능사 필기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